기초 간호마 페이지 287조 쇼크 환자 응급처치 볼게요. 이 파트는요, 좀 중요한 게 많고요. 많다기보다는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것이 여기서 나오고 때문에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고요. 이 정도. 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쇼크란 불충분한 혈액순환으로 인해 혈액이 조직 내로 적절히 확산되지 못하여 세포의 신진대사 부전이 초래되고 그 결과 생리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가 나타나는 것을 쇼크라 하죠. 그래서 쇼크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자, 제일 밑에 중요하죠. 쇼크의 일반적인 증상. 자, 뭐가 있죠? 체온 하강, 혈압 하강, 청색증, 호흡 증가, 빠른 맥박, 심계 항진, 중심 전매갑 하강.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옆에 팁 두 번째 볼게요. 자, 쇼크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 예시를 볼게요. 이게 1번, 2번, 3번, 4번을요. 문제에서요. 기출문제에서요. 예로 해놓고요. 다음 중 이 예시에 해당하는 증상, 질환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시를요. 꼭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자, 방금 쇼크의 일반적인 증상이 뭐였죠? 체온 하강, 혈압 하강, 청색증, 호흡 증가, 빠른 맥박, 신경안진, 중심 전매가 하강이었죠. 자, 그러면 자, 초래할 수 있는 상황. 자,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구토, 설사 등의 탈수 현상, 25% 이상의 혈액 손실, 전신 마취로 인한 혈관 이완, 벌의 쏘임,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 문제에 이 예시 문제를 딱 이렇게 해놓고 다음 중 이 예시에 해당되는 질환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꼭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쇼크의 종류가 나왔는데요. 자, 크게 한번 헤드라인 중심으로 볼게요. 자, 쇼크는요, 저혈량성 쇼크가 있고요. 넘기시고, 시민성 쇼크, 분배성 쇼크,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다시 앞장으로 넘겨볼게요. 그 중에서 자, 저혈량성 쇼크는 원인이 뭘까요? 자, 원인은 세 가지가 있죠.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저혈량성 쇼크 원인 첫 번째 실혈, 두 번째 혈장 소실, 세 번째는 크리스탈로이드 손실이죠.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혈장 소실이 제일 중요하죠. 자, 혈장 소실에서 자, 어떤 걸 보시냐면요. 관리를 볼게요. 관리 쪽에서 자, 어떤 걸 투여할까요? 도파민, 도부타민을 투여한다는 거. 이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유산균, 링거액이나 생리식용수를 정맥 주입하신 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나오죠. 신발 출량이 저하되면 알부민, 헤타스타치, 테스트란, 신성동결 혈장 등을 주입한다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열피로 생각나시죠? 열피로는 어쩔 때 생겼죠? 탈수나 열피로는 어쩔 때 생겼죠? 그렇죠. 염분과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할 때 생겼죠.
자, 그럴 때, 자, 관리를 어떻게 하라겠죠? 순환 혈량과 전해질 균형 유지에 필요한 전해질이 포함된 등장액이나 저장액 식염수를 주입한다는 거. 이 정도로만 볼게요. 자, 위에 팁을 보시면요. 저혈량서 쇼크 나와 있죠? 자, 이 정도는 기억해 주시겠죠? 자, 저혈량성 쇼크는 어떤 쇼크다? 출혈, 화상으로 인한 혈액 및 혈장 손실, 체 손실로 혈관 내의 혈액량이 부족한 경우 초래된 쇼크를 말하죠. 넘길게요. 자, 심인성 쇼크는 뭘까요? 팁이 나와 있죠. 심근경색증의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 심장의 수축력이 직간접적으로 방해를 받을 때 일어나는 쇼크죠. 자, 이럴 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심부전이나 폐 부종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300ml의 생리식염수나 유산염 링거액을 주입한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죠. 좀 긴 거. 자,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필요하면 대동맥 내 분성 펌프 혹은 외부 역박 동기를 장착을 하셔야 되는 거.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배성 쇼크를 볼게요. 자, 분배성 쇼크는 원인이 네 가지가 있죠. 아나필락시스 쇼크, 독성 쇼크, 신경성 쇼크, 미주신경 반응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분배성 쇼크에서 아나필락시스 쇼크 우리 저번에 했던 거 복습 생각나시죠? 아나필라시스는 어떨 때 생길까요? 음식, 약물, 염료, 곤충에 물리거나 벌에 쏘일 때 생기는 게 아나필라시스 쇼크였죠. 자, 관리는 어떻게 한다 했죠? 자, 기도 개방을 위해서 준비를 한다 했죠. 그리고 어떤 약물을 투여한다 했죠? 에피네프린 0.5에서 1ml를 5분에서 10분 이상 천천히 전맥을 주입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아나필라시스 쇼크는 에피네프린 전맥 주입한다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옆에 볼게요. 289조 팁 아나필라시스 쇼크 정의는요. 급성 알레르기 반응의 하나로 항원과 항체 LGE가 매개하는 항체 간의 급격한 항원 항체 반응으로 일어나며 매우 위급한 상황을 초래하여 즉각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이독할 수 있는 것을 아나필락시스 쇼크죠. 자, 증상은 뭘까요? 대부분 원인 물질에 노출된 후 즉각 나타나나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나타날 수 있고요. 항생제 주사 직후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저하되며 어지러움을 호소한다는 거. 자, 응급관리는 어떻게 될까요? 항생제나 이물질에 의한 아나필라시스 쇼크 환자는 기도 개방을 해야 되는 거 중요하죠. 자, 아나필라시스 쇼크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독성 쇼크 볼게요. 독성 쇼크는요. 자세히 안 보고요. 상황만 조금 볼게요. 독성 쇼크는 어떨 때 생길까요? 그랑 음성균 폐혈증 생길 때 나타나고요. 또는 쇠약하며 면역성이 약하거나 만성적 환자에게 다른 균이 작용해서 생기는 게 독성 쇼크죠.
그러니까 관리하는 방법 중에 제일 첫 번째 뭐죠? 폐혈증 원인을 파악한다는 거. 이 정도로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신경성 쇼크 볼게요. 자, 신경성 쇼크는 자, 어떨 때 생길 수 있을까요? 척추 마취할 때, 척추가 손상이 될 때, 심한 통증이 생길 때 생기죠. 자, 척추 마취할 때 생기는 상황으로는 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아트로핀을 투여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척추가 손상이 되면은 척추 손상 시 쇼크가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혈관 수축제 투여. 그 다음에 심한 통증으로 신경성 쇼크가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머리를 놔주고 똑바로 눕히는 거, 이것도 좀 중요하죠. 자, 옆에 팁 볼게요. 신경성 쇼크란 척추 손상을 입거나 척추 마취 후에 혈관 조절 중추가 자극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혈관 운동의 수축과 이완 능력이 상실되어 오고요.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말초 혈관들이 갑자기 확장되어 혈액이 말초 혈관 내에서 정체되므로 신체의 주요 기관에서는 일시적으로 혈량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 나오죠. 혈관 수축 능력이 저하되면서 체액약이 비정상적으로 분배되어 성맥과 저혈압이 나타나는 거죠. 자, 미주신경 반응은 자, 정서적 스트레스가 받을 때 생기는 거고요. 이럴 때는 통증을 완화시켜야 되겠죠. 이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자, 쇼크는요. 자, 저혈량성 쇼크 중에서 저혈량성 쇼크가 뭐였죠? 출혈 화상으로 인한 혈액 및 혈장 손실 등 체소실로 혈관 내의 혈액량이 부족해서 초래되는 쇼크를 말했죠. 이 정도로만 저혈량성은 생각하시면 되고요. 심인성 쇼크는 심근질병이나 판막질병이나 이런 심장의 외부 압력으로 인해서 생기는 쇼크고요. 그 다음에 분배성 쇼크 중에서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에피네프린을 정맥 주의 기록 개방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거. 그리고 증상은 항생제 주사 직후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저하, 어지럼증, 호소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독성 쇼크는요. 폐혈증이 생겼을 때 파악을 해서 찾으셔야 되고 쇠약하고 면역성이 약하거나 만성적 환자에게서 다른 균으로 인해서 생기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신경성 쇼크는 척추가 마취가 돼서 쇼크가 오면 아트로핀을 투여, 척추 손상 시 쇼크가 오면 혈관 수축세 투여, 심한 통증으로 인해 쇼크가 오면 머리를 낮추고 똑바로 눕혀야 되겠죠. 이 정도 복습하시고요. 자, 288조 쇼크의 응급조치 볼게요. 자, 응급조치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엄청 중요하고요. 이게 이 내용이 성인 간호에서도 또 나오니까요. 성인 간호에서도 나오고 임상실무 파트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엄청난 중요한 내용 파트니까요. 쇼크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갑자기 때와 상황에 때와 장소와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쇼크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먼저 1번. 환자가 토하는 경우에는 몸을 옆으로 돌려서 입안의 물질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고 흘러나오도록 한다. 척수 손상에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되고요. 2번. 환자를 눕히고 다리를 30cm 이상 올려주고요. 머리, 목이나 가슴 등
척추 손상을 입은 것이라면 다리를 똑바로 해줘야 되고요. 3번 모두 출혈은 지혈을 하고 골절 부위에는 부목을 대어주는 거. 우리 앞쪽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이죠. 4번 환자를 따뜻하게 보온하여야 하지만 뜨겁게 해서는 안 되고 환자 밑에는 담요를 깔아주고 날씨에 따라 얇은 담요 등을 덮어주고 더운 장소에 환자가 위치한 경우에는 시원하게 유지해 주시고요. 5번 5분에서 10분마다 환자의 맥박을 재어주시고요. 6번 환자가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요. 특히 외상으로 인한 출혈이 심화되면 일단 상처 부위의 피를 잘 살펴보아야 되고요. 마지막 저혈량으로 인하여 쇼크가 발생한 환자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다리를 올려주는 틀렌델렌버그 체위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290쪽을 펴보시면요. 저혈량성 쇼크에 대해서 조금 더 나오거든요. 자,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저혈량성 쇼크. 출혈 화상으로 인한 혈액 및 혈장 손실, 탈수, 지속적인 구토나 설사 등으로 인한 체해 손실로 혈관 내의 혈액량이 신체 조직 관유에 부족한 상태 시 초래되는 것으로서 주 원인은 혈액량이 부족해서 인체의 대사 과정에 필요한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것이고요. 저혈량성 쇼크는 심인성 쇼크로 진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임상실무에서 성간호 파트에서 당뇨 파트에서 저혈량성 쇼크가 나올 건데요. 여기에서 저기에서 나올 건데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할 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당당류, 사탕이나 오렌지 주스를 줌으로써 단 것을 줌으로 함으로써 네, 쇼크를 예방을 해야 되겠죠. 이게 당뇨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위험한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성인간호에서도 또 다룰 거니까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스스로 학습 문제 1번부터 볼게요. 일반적으로 체온 하강, 혈압 하강, 청색증, 호흡 증가, 빠른 배파, 심계한지, 중심 전매가 하강 등을 증상을 보이는 것을 뭘까요? 쇼크죠. 넘길게요. 2번 출혈 화상으로 인한 혈액 및 혈장 손실, 체해 손실로 혈관 내의 혈액량이 부족한 경우 초래되는 쇼크의 형태는 뭘까요? 저혈량성 쇼크. 심근경색증의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 심장의 수축력이 직간접적으로 방해를 받을 때 일어나는 쇼크의 형태는 뭘까요? 세민성 쇼크. 과민성 쇼크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인체가 황홀에 노출됨으로써 일어나는 황홀 환체 반응인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분배성 쇼크의 형태는 뭘까요? 아나필락시스 쇼크죠. 이때는 어떻게 하죠? 기도 개방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약물을 투여할까요? 에피네프린, 점맥주의.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혈관 수축 능력이 저하되면서 체액량이 비정상적으로 분배되어 섬액과 저혈압이 나타나게 되는 분배성 쇼크의 형태는 뭘까요? 신경성 쇼크. 마지막 쇠약하며 면역성이 약하거나 만성적 환자에게 다른 균이 작용하며 나타나는 쇼크의 형태는 뭘까요? 독성 쇼크죠. 여기까지 해서 응급간호 파트 다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기초 양리를 보겠고요. 기초 양리도요. 페이지 상으로는 작게 보이지만요. 중요한 게 엄청 좀 많고요. 기출 문제에서는 한두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요.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